네, 안녕하세요. 미술 해설 전문 채널 마고아트입니다. 오늘 해설해드릴 작품은 마리 앙뚜아네트와 아이들 1787년 작품이고 현재 베르사유 궁전과 트리아논 국립박물관 소장품입니다. 당대 유명한 여성 화가 궁정작가인 엘리자베스 루이즈 비제 루브랭의 작품으로 프랑스 혁명으로 마리 앙뚜아네트가 처형되기 2년 전의 작품입니다. 그 왕비와 자녀들을 실물 크기로 그린 275 곱하기 216.5cm의 초상화이고 그 당시 정치적인 여러 프랑스 혁명 전의 사건들로 인해서 그 마리 앙뚜아네트가 이미지와 국민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조금 인자하고 또 가정적인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는 작품입니다. 먼저 작품 설명 전에 마리 앙뚜아네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프랑스 왕 루이 16세의 왕비입니다. 1755년 11월 2일에 오스트리아 마리아 테레지아와 로렌 공작 프랑스와 3세의 11녀로 빈의 호프부르크 궁전에서 태어났고 14세 때 오스트리아와 프랑스의 그 당시 국가 간 우호를 증진시키기 위해 루이 15세의 손자 루이 16세에게 시집와서 왕세자비가 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시할아버지 루이 15세가 초년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서 남편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 앙뚜아네트는 10대의 굉장히 어린 나이에 이 프랑스의 왕비가 되게 됩니다. 이게 뭐 사실 비극의 시작이 된 거죠. 루이 16세와의 사이에는 당시 이남 이녀 실제 낳은 아이 입양해온 아이가 아닌 실제 낳은 아이는 이남 이녀가 있었는데 한 명이 11개월 만에 일찍 그 막내 딸이 죽어서 지금 이 초상화 작품에는 그 장녀, 장남, 그리고 차남 이렇게 3명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작품을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중앙에 있는 그 마리 앙뚜아네트가 핵심인데 이 마리 앙뚜아네트는 이런 성스러운 좀 이미지를 통해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이미지 전환을 하려고 만든 작품입니다. 나는 이렇게 가정적이고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사랑스럽게 키운다. 약간 그런 의도가 들어있는 작품이고 의복을 보면 당시 프랑스 의복 트렌드를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트렌드세터죠. 어떤 트렌드를 주도해 나가는 그런 귀족들, 귀족사회나 왕족이나 귀족사회 이런 특권층의 어떤 패션을 선도해 나가는 인물이기도 하죠. 빨간 모자를 쓰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 레드벨벳 드레스를 통해 당시 어떤 복장 양식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등 뒤에 있는 기둥을 통해서 당시 프랑스의 건축 양식을 볼 수 있고 추가적으로 이 배경에 벨랑게르가 직접 디자인한 주얼리 캐비닛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인물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은 이 마리 앙뚜아네트의 팔을 사랑스럽게 다소곳이 이렇게 잡고 있는 이 여자아이가 장녀입니다. 마리 테레드 샤를로트 장녀고 칭호로는 마담 로얄이라는 칭호가 있었습니다. 여담으로 그 당시 프랑스 왕실의 왕비가 출산할 때 이게 모두가 입회해서 보는 그런 관행이 있었는데 이때 이 장녀를 낳을 때 너무 많은 구경꾼들이 모여서 마리 앙뚜아네트가 기절을 막 질식하고 막 죽을 뻔한 그런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녀 이후의 출산은
허가받은 소수만 참관할 수 있게 관행을 바꾼 사례였다고 합니다. 의사가 그 당시 산후 처리를 잘못하는 바람에 그 굉장히 많은 출혈을 하혈을 했고, 그래서 딸을 낳은 후에 기절했다고 합니다. 그런 여담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장녀에서 이제 장남으로 가기 전에 한 명을 더 임신했었는데, 당시에 그 좀 불운한 사고로 마차 사고를 당해서 그 마차 문을 닫다가 이 배에 팍 닿아서 유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 중간에 둘째가 유산이 된 거죠. 둘째가 유산이 되게 됐다고 합니다. 비극의 연속이네요. 좋은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우측에 있는 이 소년이 장남입니다. 장남 루이 조셉인데, 이 옷을 보면은 이 파란 띠가 보이는데, 이 파란 띠, 그리고 옆에 있는 동생에게도 파란 띠가 보이는데, 이 남자아이에게 입힌 이 파란 띠가 그 왕실의 계승자를 상징하는 그런 파란 띠라고 합니다. 하고, 이 장남의 복장 양식을 통해서 이 아이가 어떤 다음 계승자다, 확실한 계승자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슬프게도 이 아이도 7, 8살쯤에 척추결핵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이 작품을 그릴 당시에는 멀쩡히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작품이 그려질 때쯤에도 척추결핵이 굉장히 많이 심화돼서 서지 못할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이 작품 이후에 이제 굉장히 악화돼서 설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죽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이 아이가 차남입니다. 셋째, 차남 루이 샤를인데, 이 아이도 굉장히 슬프게도 금방 죽습니다. 10살쯤에 죽게 됩니다. 여기 가운데에 있는 이 요람이 비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이 넷째 막내 딸이 있었는데, 이 막내 딸이 생후 11개월 만에 또 죽습니다. 그래서 영아기를 넘기지 못해서 지금 이 초상화에는 이렇게 비어져 있는 상태로 초상화가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장녀인 마담 로얄, 그러니까 마리 테레즈 샤를로트를 제외하면 모두 다 어린 나이에 죽었습니다. 마담 로얄 또한 오래 살긴 살았는데, 오래 살았죠. 오래 살긴 살았는데, 마담 로얄도 자녀를 낳지 못해서 어떤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 사이에서 이제 직계는 이 가문 이후로 이제 단절이 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 4명을 추가로 입양하긴 하지만, 어쨌든 자식은 아니니까 단절은 된 건 맞죠. 직계는 단절이 된 게 맞고. 여담으로 작가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이 작품 캔버스에 오일로 된 이 작품을 그린 작가가 엘리자베스 비제르 브랭이라는 작가입니다. 앙뚜아네트가 굉장히 아낀 전속 화가인데, 당시에도 궁정 화가는 대부분 젊은 남자 화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 앙뚜아네트가 이 여 작가를 특별히 아꼈다고 합니다. 향간에는 이게 아낀 총애나 우정을 넘어서의 애인 관계가 아니었나 하는 추측도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그런 증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관계는 차차하고, 어쨌든 마리 앙뚜아네트가 굉장히 가장 아낀
마리 앙뚜아네트의 궁정 화가고, 마리 앙뚜아네트의 초상화는 대부분 이 작가에 의해서 그려진 것들이 많습니다. 뭐 엘리자베스 비제 작가 역시 자신을 여자인 자신을 최고로 무대해주는 왕비이기 때문에 뭐 국민적인 여론과 상관없이 이 왕비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긍정적이었다고 합니다. 여왕의 우아한 기품을 최대한 잘 표현하려고 노력했고, 인간적인 내면까지 최대한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작품은 이제 프랑스 혁명 2년 전 처형되기 직전 국민적 여론이 안 좋은 상태에서 마리 앙뚜아네트가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정치적이든 뭐든 정치적인 메시지든 뭐든 자신의 이미지와 국론을 좀 반전시켜 보려고 그린 작품이지만 뭐 역사는 그것을 역사에선 실패가 됐죠. 그런 새 아이의 자상한 어머니로서 그런 보여주려고 했던 시도는 실패로 끝난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볍게 작품 한 번 더 감상하시고 감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더 좋은 미술 해설 컨텐츠를 원하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예술 감상 활동하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